자, 일단 용언. 자, 용언할 때 이 용자가 바로 한자로 따지면 쓸용입니다. 쓸용.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로 활용하다 할 때 용자입니다. 한자로 쓰면 쓸 용자고요. 쓰다. 자, 그래서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한 말이다 라고 해서 용언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용언은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품사 두 개를 합친 거냐? 동사와 형용사 두 개를 합친 거죠. 자, 다음 용어는요, 동사인 달리다, 형용사인 예쁘다. 자, 여기에서 다 바로 앞에 여기까지가 어간어이라고 했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우리 이제 기본형, 일단 용언을 보면 항상 기본형을 생각하는 기계가 되라고 했어. 맞죠? 자, 용언을 보면 항상 기본형을 생각하는 기계가 되라고 했는데 다 앞에 바로 끊기는 게 어간, 다 있는 부분이 어미입니다. 자, 그래서 항상 용언이 변할 때는 무엇이 변한다? 어미만 변합니다. 그렇죠? 어미만 변해요. 자, 그래서 달리다, 예쁘다, 달리고, 예쁘고, 달리지만, 달리면서, 이런 식으로 간은 변하지 않고 미만 변해요. 그래서 여기 부분을 간, 다 부분을 미라고 합니다. 어간과 어미. 자, 그래서 용어는 주로 문장에서 서술하는 기능을 가집니다. 그래서 우리 흔히 이제 서술어 쪽 있죠. 서술어 쪽. 이런 애들이 다 용어이죠. 자, 그래서 일단은 조사와 결합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부사어의 수식을 받습니다. 부사 수식 받는 건 사실 쉬워요. 부사어가 주로 수식하는 게 용언이니까. 맞지? 용언 수식하니까. 자, 조사와의 결합이라고 해서요. 조사와 결합하는 게 가능합니다. 어떻게 가능하느냐? 자, 지금 잡기를 빨리 포기했다며. 맞지? 자, 그러면 잡기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지금 잡이라고 하는 어간에 기라고 하는 뭐가 붙은 겁니까? 명사형. 명사형 어미, 정확한 이름으로 풀네임으로 명사형 전성어미라고 합니다. 전성이 뭐냐면요, 성질을 전환하다 라는 뜻이야. 성질을 전환시키다. 자, 그래서 잡기가 어간에 명사형 전성어미가 붙어서 마치 명사처럼 쓰이는 겁니다. 맞죠? 명사처럼 쓰여서요. 어미 뒤에 뭐가 붙었어? 지금 르이라고 하는 목적격 조사가 붙었습니다. 맞죠? 목적격 조사가 붙었어요. 자, 그래서 조사와의 결합 가능합니다. 주로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좀 낚시를 한다면 이제 요 조사와 결합이 가능하다 라고 하는 부분을 좀 이제 물어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동사. 주어의 움직임이나 작용을 나타내는 단어이고요. 구분 기준에 따라서 크게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목적어의 용어에 따라서 목적어가 필요하지 않으면 자동사입니다. 목적어가 필요하면 그거는 타동사입니다. 영어 할 때 들어봤죠? 자동사, 타동사. 자, 다음 주동사와 사동사가 있습니다. 주동사는요, 자기가 행동을 주도하는 거야. 그러니까 행동의 주인이 되는 거죠. 내가 행동하는 거. 주동사. 사동은 뭐냐면요, 남이 어떤 행동을 나에게 하게끔 시키는 겁니다. 남이 나에게 행동을 시키는 거, 이걸 사동이라고 합니다. 자, 요거는 이번에 지금 쌤이 요 문법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얘네 개념 배우려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주동은 내가 스스로 행동을 하는 거라면 사동은 나로 하여금 또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행동을 하게끔 시키고 만드는 겁니다. 그걸 사동이라고 하고요. 자, 다음 또 동사를 능동사와 피동사로 나눌 수 있는데 이게 이제 뭐 영어로 따지면 능동, 수동 뭐 이런 개념이겠다. 그치? 자, 그래서 이 피동사는 뭐냐면 내가 행동을
당하는 걸 뜻합니다. 행동을 당하는 걸 뜻해요. 자, 다음 형용사. 주어의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요. 자, 그래서 형용사는 크게 두 가지의 종류로 나뉘는데 성상 형용사와 지시 형용사로 나뉩니다.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면 성상 형용사. 자,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형용사가 사실은 성상 형용사입니다. 맞죠? 지시 형용사는요, 이러하다, 그러하다, 저러하다 얘네밖에 없어요. 물론 여기 뒤에 하다가 붙었기 때문에 이 하다 자리에 나오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어미라고 부를 만한 자리에는 다른 애로 대체가 가능하겠지. 다 대신에 이러한, 저러한, 뭐 그러한,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굳이 어간 어미를 따주자면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자, 다음 형용사가요,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낸다며. 맞지? 자, 그러면 하나만 물어봅시다, 여러분들. 얼다는 동사야, 형용사야? 왜 동사입니까? 자, 우리가 동사와 형용사를 구분할 때는 반드시 무엇으로 구분한다? 그렇죠, 니은이라고 하는 어미. 자, 니은 또는 는이라고 하는 현재형 어미를 바탕으로 동사와 형용사를 구분합니다. 자, 마치 움직임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걸 동사다. 또는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것 같은 말인 것 같아서 동사다. 형용사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알겠죠? 반드시 무엇으로만 생각한다? 는, 니은을 넣어봐서 말이 된다, 안 된다로 판단합니다. 자, 그럼 얼다에 니은 붙이면 어떻게 되는데? 아니죠. 언다가 되죠. 그러면 리을 어디 갔는데? 탈락. 리을 탈락됐어. 맞지? 자, 그래서 우리 리을 뒤에 니은 나오면은 어간에서 리을 탈락되는 거. 알다, 살다, 아는, 사는. 리을 탈락된다, 그치? 그거랑 똑같이 리을 탈락되는 겁니다. 언다. 알겠죠? 자, 그래서 동사입니다. 자, 그래서 동사와 형용사를 구분하는 문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더 이상 그런 문제를 더 이상 물어보진 않아요, 학년이. 그런데 어떤 다른 걸 물어보는 문제인데 동사인을 형용사로 슬쩍 바꿔놓는 거야, 선지 안에서. 그랬을 때 내가 이거를 찾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선지에 동사 형용사가 나오면 요거 바탕으로 판단을 한다라는 걸 생각을 하고 있으세요. 자, 거기에 플러스 얘네 둘도 형용사에서는 못 씁니다. 자, 그런데 얘네들을 굳이 여러분들에게 이거를 바탕으로 형용사, 동사를 구분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뭐냐? 우리가 잘못 쓰고 있는 표현이기 때문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래서 자, 건강해라. 우리 행복하자. 여기서 말 됩니까? 안 됩니다. 맞죠? 자, 건강하다, 행복하다 모두 품사가 뭡니까? 형용사야. 왜 형용사인데요? 건강한다 말돼요? 안 돼. 맞죠? 자, 그래서 건강하다, 행복하다는 모두 형용사입니다. 자, 그래서 이 형용사 뒤에 뭐뭐 해라 라고 하는 명령형 어미. 자, 다음 뭐뭐 하자라고 하는 청유형 어미 모두 쓰지 않습니다. 알겠죠? 우리가 잘못 쓰고 있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을 바탕으로 동사, 형용사를 구분하라고 하지 않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항상 구분을 할 때는 이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인 는 니은을 가지고 판단을 하되 얘네들도 형용사에서 쓰지 못한다 라는 것까지 추가로 알고 있어야 돼요. 알겠죠? 자, 다음 의도나 목적을 나타내는 어미인 뭐뭐려 또는 뭐뭐로 이런 것도 안 됩니다. 난 예쁘러 미용실 간 말 돼요 안 돼요? 안 돼. 맞지? 자, 그래서 의도나 목적을 나타내는 어미 역시 형용사와 함께 쓸 수 없다 라는 거 알고 있으면 됩니다. 알겠죠? 선생님 근데 건강해라가 틀리거든요. 저 의미를 표현할 수 있는 살짝 표준적인 언어는 어떻게 나타내죠? 건강하다가 되어 있으니까 이건 기본적으로 용언이잖아. 그치? 이 용어는 다른 어미를 붙여서 다른 품사처럼 쓰게 할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건강하기를 바란다 라는 식의 표현이라든지 네가 건강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뭐 말인지 알겠지? 건강하면 좋겠다. 어찌됐건 간에 명령이나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길게 표현하기 싫으니까 사실은 어떻게 하는 거야? 건강해라 행복하자 라는 말을 쓰는 거지. 근데 사실은 이 행복하자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나는 그랬어요. 이게 사실 행복하자라는 말이 노래 가사 때문에 좀 유명해졌단 말이야. 근데 이 처음에 노래가 나왔을 때를 생각해보면 나는 기본적으로 행복하자를 평소에 썼나라고 생각해보면 행복하자라는 말은 안 썼던 것 같아. 근데 행복해라는 말은 썼던 것 같아. 생각해보면 행복해라 또는 행복하세요 이 말도 썼던 것 같아. 행복하세요 건강하세요 이게 사실은 다 그 명령형 어미인데 이제 그 높임 표현만 바뀐 거잖아. 뭐뭐 하세요도 하라는 뜻이잖아. 그치? 명령형 어미입니다. 그래서 행복해라 건강해라 라는 말은 썼던 것 같은데 행복하자 건강하자는 안 써봤던 것 같아. 그래서 되게 어색했는데 처음 그 노래를 들을 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쓰니까 사실은 좀 익숙해졌죠. 그게 좀 있어. 어찌됐건 우리 표준 어법은 아니다. 자, 다음 본용어인가 보조용어. 자, 여기서부터 이제 진짜입니다. 본문어야. 자, 본용어인가 보조용어. 자, 그래서 우리가 용언이라는 개념은 배웠는데 용언을 왜 본용언과 보조용언으로 나누지? 라고 했을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문장 성분을 따지잖아. 보게 되세요. 자, 문장 성분을 따지는데 문장 성분을 따질 때 기준은 뭐냐면요. 띄어쓰기가 기준이야. 맞잖아. 주어, 목적어, 서술어, 그 다음에 뭐 부사어, 무슨 어로 끝나는 애들은 기본적으로 띄어쓰기를 기준으로 한단 말이야. 하나의 단어를 기준으로 얘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를 정하는 거잖아. 그래서 그걸 우리는 문장 성분이라고 한단 말이야. 그런데 이렇게 띄어쓰기로 구분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얘네는 한 덩어리야. 그래서 얘네들을 어떻게 해주느냐? 본용언과 보조용언으로 따로 나누어서 이름을 붙여줍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가지고 싶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면 이 가지고 싶다에서 뜻이 가지고에 있겠어? 싶다에 있겠어? 가지고에 있겠지. 맞죠? 자, 그래서 얘가 뭐가 되는 겁니까? 본용언이 되는 겁니다. 본용언은 실질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부분이에요. 자, 다음 실질적인 의미가 없으면 걔는 뭔데? 보조용언입니다. 얘는 일단 기본적으로 자립하여서 쓸 수 없습니다. 이게 포인트야. 선생님, 그러면 질문. 자, 본용언과 보조용언을 우리가 굳이 나누자고 할 때 본용언 하나, 보조용언 하나 이 구조로만 말이 만들어질까요? 아닙니다. 본용언 2개, 보조용언 하나 또는 본용언 하나에 뭐 보조용언 2개 이런 식으로도 쓸 수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려면은 얘를 어떻게 판단해? 실질적인 뜻을, 그렇지, 실질적인 뜻을 바탕으로 판단합니다. 실질적인 뜻을 가지고 있으면 뭔데? 본용언. 실질적인 뜻을 안 가지고 있으면 뭔데? 보조용언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먹고 놀자는 본용은 2개 있거든.
그렇지. 먹고 놀자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본용어 보조용어로 나눌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먹고 놀자는 정확하게 말하면 뭐냐면은 그냥 두 개의 행위를 고라고 하는 연결 어미로 붙여놓은 거야. 그래서 본용어 그 보조용어의 개념이랑 좀 다릅니다. 먹고 놀자 같은 경우에 진짜 말 그대로 먹고 나서 놀자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먹는 행위랑 노는 행위가 둘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본용어 보조용어로 나누는 게 아니고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서술어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서술어 뒤에 고라고 하는 연결 어미 그 다음에 또 서술어가 나오는 거야. 맞죠? 자, 다시 볼게요. 보조용어 한번 봅시다. 단독으로 서술어가 될 수 없습니다. 나는 놀고 싶다인데 나는 싶다.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근데 가끔씩 어떤 보조용어 같은 경우에는요, 이거 되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보조용어도 있어요. 그러니까 연결했을 때 이거 말은 되는 것 같은데? 라는 보조용어는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건 그냥 단순히 말이 된다 아니다를 뜻하는 게 아니고 뭐냐면 원래 전하고자 하는 의미가 전달되냐 전달 안 되냐 그거를 바탕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알겠죠? 자, 다음 활용 형태에 따라서 보조 동사와 보조 형용사로 나뉩니다. 이게 뭐냐면요, 동사랑 형용사는 어떻게 구분해? 동사랑 형용사는 어떻게 구분해? 니은을 붙인 걸로 구분하잖아. 맞죠? 자, 그런 것처럼 보조용어에도요, 니은을 붙일 수 있는 애가 있고 니은을 붙일 수 없는 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놀아본다라고 할 때 이 보다는 우리가 실제로 눈으로 보는 걸 말하는 게 아니야. 맞지? 자, 그래서 보조용어입니다. 보조용어이면서 동시에 놀아본다라고 해서 니은을 붙일 수 있어. 그래서 이렇게 뒤에 니은을 붙일 수 있는 애를 뭐라고 한다? 보조동사라고 합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놀고 싶다는 씹는다 말 돼요? 안 돼요? 안 돼. 맞죠? 자, 그래서 싶다는 는 니은을 붙일 수 없기 때문에 얘는 뭐가 된다? 보조 형용사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다음 용언이 두 개 이상 연결된 경우 선행하는 용언이 본용언이다. 근데 자, 표시하세요. 100% 아닙니다. 그 말은 뭐야? 이걸 진리처럼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거야. 알겠죠? 자, 용언이 두 개 이상 연결된 경우 선행하는 용언이 본용언이다. 자, 이게 뭐냐면요, 사과를 먹어보고 싶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는요, 지금 먹다라고 하는 본용언 하나 있고요. 뒤에 보고 싶다는 먹어보고 싶다에 내가 그거를 눈으로 보고 싶은 의미가 담겨 있어? 안 담겨 있어. 맞지? 그러니까 실질적 의미가 없는 보고야. 맞죠? 보조용어입니다. 쉽다 혼자 쓸 수 있어? 없어. 얘도 보조용어이야. 그래서 먹다라고 하는 얘만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가 본용어, 나머지 뒤에 있는 떨거지들이 전부 보조용어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다음. 그래서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예시 있죠? 이게 되게 괜찮은 예시입니다. 자, 볼게요. 쓰레기를 갖다 버리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쓰레기를 갖다 버리다 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앞에 있는 애가 중요할까요? 뒤에 있는 애가 중요할까요? 그렇지. 쓰레기를 가지려고 얘기를 하는 거야? 아니잖아. 쓰레기를 가지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쓰레기를 버리려고 얘기하는 거잖아. 맞죠? 자, 그러면 실질적인 의미는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맞죠? 자, 그런데 동생이 과자를 다 먹어 버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동생이 과자를 갖다 버렸다라는 거야? 버렸다라는 거야?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동생이 과자를 먹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맞죠? 자, 그래서 실질적인 의미는 또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얘가 본용어입니다. 자, 그럼 본용어에 표시 안 되어 있는 얘네들이 각각 뭔데? 보조용어. 자, 이걸 왜 얘기하냐면요, 반드시 선행하는 용언이 꼭 본용언이 아닌 경우도 있다라는 거야. 자, 여기에는 갖다 버리다라고 하면서 이 버리다라고 하는 뒤에 있는 용언이
본용어이야. 자, 그런데 동생이 과자를 다 먹어버리다라고 할 때는 이 먹어 앞에 나와 있는 용언이 본용언이 됩니다. 자, 그래서 나오는 순서로는 우리가 판단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떻게만 판단해야 된다? 의미상, 그렇지. 의미상으로만 판단을 해야 된다. 자, 다음 용언의 활용 형태. 자, 활용 형태에서 요거를 볼게요. 선어말 어미. 자, 선어말 어미라고 하는 건 일단 기본적으로 달리다. 지금 어간이잖아, 그쵸? 어미. 자, 그런데 이 다라고 하는 애가 뭐냐면 어말 어미거든요. 이 어말이 무슨 뜻이냐? 단어의 끝에 있다 이 말입니다. 단어의 끝에 있다. 자, 그래서 이 어말 어미 앞에 붙는 아이다라고 해서 먼저 선자를 써가지고 한자로 먼저 선자를 써서 선어말 어미라고 합니다. 선어말 어미. 자, 그래서 선어말 어미로 주로 무엇을 하느냐? 높임 표현이나 또는 시간 표현, 시간이 시제죠. 자, 높임 표현이랑 시간 표현을 나타냅니다. 자, 이 달리다 사이에요. 달리시다를 넣었더니 갑자기 어떤 표현이 됩니까? 높임 표현이 되죠. 달리었다라고 얘기했더니 뭐가 됐어? 시제, 과거 표현이 됐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주로 이 높임이나 시간을 나타내는 이제 이 어미, 얘네들을 선어말 어미라고 합니다. 선어말 어미. 자, 그럼 선어말 어미 뒤에 어말 어미 붙나요? 네, 붙어요. 붙는 경우도 있고 안 붙는 경우도 있습니다. 알겠죠? 그거는 뭐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다릅니다. 자, 그래서 걔네들을 어말 어미라고 한다. 자, 그래서 어말 어미에는 세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종결 어미, 다음 두 번째 연결 어미, 다음 세 번째 전성 어미. 전성 어미만 볼게요. 전성이라고 하는 게 뭐라고 했어? 성질을 전환하다. 성질을 바꿔준다. 자, 그래서 원래는 품사가 형용사 동사인데 뭘 역할을 하게 해준다? 명사 역할을 하게 해준다. 자, 그럼 명사형 전성어미가 붙었으니까 얘 품사 명사입니까? 네. 아하, 그러면 안 되죠. 왜? 전성어미가 붙었다며. 어미는 어디에만 붙어 있는데? 용언에만 붙어 있어. 자, 그래서 자, 잘 보세요. 자, 얘 문장 성분 뭡니까? 서술은 그렇지, 서술어야. 품사 뭔데? 형용사야. 자, 예쁜 꽃이 있답니다. 예쁜이 지금 꽃을 꾸며주고 있네. 네. 예쁜 문장 성분 뭡니까? 관용사요. 아니지. 문장 성분이니까 어로 끝나야 돼. 관형어가 돼야 돼요. 그러면 품사는 뭘까요? 똑같이 형용사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품사는 안 변해요. 전성어미가 붙는다고 해서 명사형 전성어미, 관용사형 전성어미, 모든 전성어미는 다 마찬가지야. 어미, 전성어미가 붙는다고 해서 왜 품사가 바뀌냐? 품사 바뀌지 않습니다. 품사는 그대로입니다. 똑같이 형용사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문장 성분은 바뀌어요. 서술어, 관용어. 왜냐면 문장 성분은 그 문장에서 그 순간 하고 있는 역할에 따라서 나눈 게 문장 성분이거든. 그래서 그때 자주 변해. 반면에 형용사 같은 경우에는 품사가 잘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품사가 변하는 상황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뭘까요? 뒤에 전미사가 붙어야 돼요. 품사를 바꿔주는 전미사가 붙어야 돼. 촐랑촐랑 이러면은 부사입니다. 맞죠? 근데 촐랑대다라고 하면은 뭐야? 동사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특정한 전미사가 붙어야지만 특정한 전미사가 붙어야지만 품사가 바뀔 수 있고요. 그 이외에는 품사가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어미가 붙었다며, 전성어미가. 근데 이 전성어미가 명사형 전성어미라서 명사의 역할을 하게 해준다며. 그런데 얘가 어미라고 하는 건 변함이 없잖아.
어미는 반드시 어떤 품사에만 있는데 동사와 형용사에만 있어. 용언에만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어간과 어미는 반드시 용언에만 있기 때문에 얘네는 품사가 변하지 않습니다. 자, 다음 규칙 활용, 불규칙 활용 별표 2개. 자, 그래서 용언이 활용할 때 어간이나 어미의 기본 형태가 유지되거나 달라지더라도 리을 탈락이나 의 탈락처럼 규칙적으로 활용되는 경우 주로 뭐 리을 탈락, 그 다음에 뭐 의 탈락. 자, 일단 기본적으로 이게 왜 나왔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나왔는지를. 전부 뭐 때문에 나왔다? 사실은 어간 때문에 나온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왜 그런데? 어간의 이름을 잘못 정의했기 때문이야. 어간의 이름의 뜻이 뭔데? 그렇지. 변하지 않는 부분이라며. 에이. 어떻게 예외 없이 변하지 않을 수 있어? 특히나 언어에서. 가능해? 여러분들 한국어, 영어 배워봤지만 가능합니까? 불가능해. 왜? 사람이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시간과 문화를 축적하여 만든 것이기 때문에 언어는 100% 논리적으로 얘기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맞죠? 자, 그러다 보니 어간의 이름이 활용하는 형태에서 변하지 않는 부분을 어간이라고 이름을 지었다 보니까 변하는 애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 그러면 나눠야지. 규칙적이면 뭐야? 규칙 활용. 불규칙적이면 뭐야? 불규칙 활용이 되는 겁니다. 맞죠?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뽑다, 얻다. 그래서 고고, 아서, 은이 얘네는 어간도 변하지 않았고 어미도 변하지 않았어. 맞지? 자, 그런데 얘 같은 경우에는 보면요. 리을 탈락과 의 탈락을 볼게요. 이거 몸주어는 빼고. 자, 살다의 는 사는이 됐습니다. 쓰다의 의가 빠지고 어가 합쳐져서 써가 됐습니다. 맞죠? 자, 이거는 우리 지금 이번에 의문의 변동하면서 했던 겁니다. 맞죠? 자, 얘네들은 전부 규칙적이야. 자, 환경만 갖춰지면 되기 때문에 얘네들을 우리가 의문의 변동으로서 배우고 있는 거야. 맞죠? 자, 그런데 얘네들이 어떨 때는 탈락하고 어떨 때는 탈락 안 해. 그러면 우리 의문 변동에서 배울 수 있어, 없어? 없어. 자, 그래서 그런 애들을 전부 뭐로 넣어놨다? 불규칙 활용으로 넣어놨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건물을 지어서 뭐 이런 표현이 있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항상 건물을 지어서 라고 하는 용언이긴 하지만 항상 이제 얘기하는 게 여러분들이 이제 용언을 보면은 이 용언의 기본형을 생각할 수 있는 기계가 되라고 했어. 맞지? 자, 그래서 지어서라고 되어 있지만 기본형이 뭐다? 짓다. 그래서 시옷이 추가된다 라는 거를 바로바로 떠올릴 수 있어야 돼. 맞지? 자, 그러면 짓다인데 뒤에 어서가 붙었더니 지서서가 아니라 어떻게 됐는데? 지어서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 우리가 표기할 때도 그렇고 발음할 때도 지어서라고 표현하네. 자, 그러면 짓다에서 어간 부분은 어디야? 짓이네. 그런데 지어서라고 하면은 어간 어미를 어떻게 나눠야 돼? 이렇게 나눠야지. 맞지? 어서 아서로 나눠야 되잖아. 맞죠? 자, 그러면 얘는 어미가 변한 게 아니라 뭐가 변했어 지금? 어간이 변했네. 근데 모든 상황마다 다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무슨 활용이 되겠어? 규칙 활용이 되겠지. 근데 그게 아니라 얘가 불규칙 활용인 이유는 뭐냐면요, 옷을 벗다는 어떻게 되는데? 벗어야. 근데 지어는 뭐야? 지어야. 맞지? 자, 그래서
걷다에서는 시옷이 탈락하지 않는데 짓다에서는 탈락하다 보니까 얘를 뭐라고 한다? 시옷 불규칙이라고 하는 거야. 알겠죠? 자, 그런 것처럼 나머지도 다 똑같습니다. 깃다, 디귿 받침. 그래서 깃다에 어를 합쳤더니 어떻게 돼? 길어서, 물을 길어와서 듣다, 선생님의 목소리를 들어서, 맞죠? 묻다, 선생님께 물어서, 이런 식으로 됩니다. 비읍 불규칙도 마찬가지예요. 자, 얘는요, 잘 보세요. 얘도 별표 하나 칩시다. 비읍 불규칙 별표. 요게 헷갈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불규칙이라는 것까지는 다 알아요. 아는데 얘가 어간이 바뀌는 경우에 해당하냐? 를 헷갈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 봐봐봐. 돕다에 아를 붙였어. 맞지? 그랬더니 우리는 어떻게 바뀌어? 도화로 바뀌어. 맞죠? 자, 곱다에 아를 붙였더니 어떻게 돼? 고화가 돼. 덥다에 어를 붙였더니 어떻게 돼? 더워가 돼. 맞죠? 자, 그래서 지금 와나 워로 어미가 바뀐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보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자, 그런데 얘는 일단 기본적으로 뭐가 바뀌었다라고 봐야 돼? 앞에 있는 비읍이 바뀌었다라고 봐야 됩니다. 자, 우리가 나중에 2학기 때 중세국어를 하면은 이 비읍이 왜 이렇게 변화하는지를 조금 이제 알 수 있습니다. 배워봤나? 순경은 비읍이라고 하는 글자가 옛날에는 있었어요. 지금은 없는데, 그런데 과거에 이 순경은 비읍으로 썼던 이 애들을 지금 우리 현대국어에서는 반모음오나 반모음우로 변형시켜가지고 쓰고 있는 것 같다라고 이제 추측을 합니다.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어요. 너무 많은 글자들에서 그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덥다 더워, 덥다 더워, 춥다 추워. 맞죠?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비읍이 반모음 이로 바뀐 거기 때문에, 다시 반모음 오나 우로 바뀐 것이기 때문에 어간이 변한 거야. 여러분들 알겠죠? 어간이 변한 겁니다. 왜? 앞에 있는 비읍이 오나 우로 바뀌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다음 이번에는 어미가 변하는 경우입니다. 어미가 변하는 경우. 미안합니다. 어미 아니구나. 어간 더 있구나. 네네. 자, 다음 르 불규칙 있습니다. 르 불규칙. 자, 어간의 끝소리 르가요, 모음 어미 앞에서 리을리을로 바뀌는 거야. 자, 흐르다, 흐르, 빠르다, 빠르, 배부르다, 배부르, 르로 끝난다. 그쵸? 어간이 르로 끝날 때는 거기에 아나 어 어미를 붙이면 어떻게 되는데? 리을이 한 개가 추가됩니다. 플러스 리을이 돼요. 그래서 흐르어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으탈락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잖아. 그치? 으탈락은 환경만 갖춰주면 일어나잖아. 그쵸? 자, 그럼 얘 으탈락 시켜봅시다. 그러면 흐하고 뭐가 돼야 돼? 러가 돼야 돼. 흐러가 돼야 돼. 흐러가. 그런데 우리 흐러라고 얘기해, 흘러라고 얘기해, 흘러라고 얘기해. 맞죠? 그래서 원래 리을이 하나인데 리을이 몇 개가 됐어? 2개가 됐어. 리을이 추가됐습니다. 흘러, 빨라, 배불러 다 마찬가지입니다. 리을이 첨가가 안 되면 자, 리을이 추가가 안 되면 어떻게 원래는 돼야 돼? 흘러, 빨아, 배불러가 돼야 돼. 근데 그렇게 얘기 안 하고 배불러, 빨라, 흘러 이렇게 얘기하잖아. 리을이 추가됐습니다. 자, 그런데 따르다, 내 말에 따라 라고 하는 건 내 말에 따라 라고 얘기 안 합니다. 맞죠? 자, 그래서 규칙적으로 활용하는 애도 있습니다. 내 말에 따라, 내 말에 따라서. 이럴 때는 리을이 추가가 안 되는데 다른 때는 리을이 추가가 돼. 르 불규칙입니다. 자, 다음 우 불규칙. 어간의 끝소리 우가 모음 어미 앞에서 탈락하는 경우입니다. 자, 삽으로 흙을
보세요. 삽으로 흙을 퍼서 흙을 퍼서 라고 되어 있는데 이 퍼서는 사실은 잘 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원래는 푸다야 푸. 거기에 플러스 어서라고 하는 어미가 붙은 겁니다. 그래서 흙을 삽으로 퍼서는 푸다에다가 푸다의 푸와 어서가 붙은 겁니다. 푸다의 푸와 어사가 붙은 거예요. 앞에 보세요. 자, 그런데 주다 같은 경우에는 주에 어를 합쳤더니 어떻게 돼? 주어가 됩니다. 주어. 이중모음이 돼버렸네. 맞죠? 자, 그래서 이중모음이 됐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 이중모음은 반모음 오우가 들어가 있는 거지. 맞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기도 한다. 자, 그래서 이런 애들이 불규칙, 어간 불규칙입니다. 어간 불규칙. 자, 그 다음 어미가 바뀌는 경우. 자, 여와 러 있습니다. 여와 러. 자, 그래서 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여기에 아나 이 어미를 붙였더니 하아 또는 하어가 아니라 어떻게 되는데 하여가 됩니다. 맞죠? 하여가 돼요. 이거 형태 소화하면서 지난주에 쌤이 한번 이야기하긴 했습니다. 뭐였는데 이런 애들 뭐라고 한다고 했어? 이형태라고 한다고 했어요. 기억납니까? 이형태. 형태소의 이형태입니다. 하여로 쓰죠. 여기 하여. 또 마찬가지로 일하다. 일하여. 근데 파다. 땅을 파다. 근데 이거는 어떻게 표현해요? 파서. 파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파여라고 안 하고 파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얘는 규칙, 얘는 불규칙. 자, 다음 러 불규칙. 어간이 르로 끝나는 용어 뒤에서 르로 끝나는 거. 아까 르로 끝나는 거 하나 더 있었는데 여기. 그래서 얘네 둘 헷갈리게 많이 물어봅니다. 자, 어간이 르로 끝나는 용어 뒤에서 모음 어미 어가 러로 바뀌는 겁니다. 자, 산 정상에 이르다. 산 정상에 이르다. 산 정상에 이르다. 이르에 어를 붙였더니 산 정상에 이르어라고 얘기합니까? 이르러라고 얘기합니까? 이르러라고 하죠. 이르러. 산이 정말 푸르르다. 푸르다. 그런데 거기에 어를 붙였더니 산이 너무 푸르러서가 됩니다. 푸르어서가 아니라. 자, 정상에 이를 넣어서 나무를 봤더니 나무가 너무 푸르러. 자, 그런데 규칙 활용 보세요. 치르다. 시험을 치렀어. 치르에다가 어를 붙이면 우리 어떻게 되는데? 치러로 발음합니다. 치러로 표기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애들 이 두 개가 바로 뭔데? 어미가 변하는 경우입니다. 어미가 변하는 경우. 자, 다음 어간과 어미 모두 바뀌는 경우는 요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히읗 불규칙. 색깔 나타내는 거 있죠? 파랗다, 누렇다. 앞에 보세요. 자, 파랗다, 누렇다. 색깔 나타내는 애들은 파랗다잖아, 맞지? 라의 히읗 받침이야. 그리고 아나 어가 나왔어요. 자, 그래서 지금 히읗 뒤에 모음이 나왔네. 이거 우리 히읗 발음해 안 해? 히읗 발음 안 해. 좋아. 맞지? 발음 안 해요. 자, 발음 안 하는데 발음 안 하면 안 하지. 갑자기 아가 왜 애가 되는데? 이해 안 되죠? 맞죠?
설명할 수 없어. 우리가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얘는요 간도 변했고요 미도 변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뭐라고 한다? 어간과 어미가 모두 변하는 경우다 라고 종류를 나눠주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요번에 활용 형태는 규칙 활용, 그 다음에 불규칙 활용이 있고요. 불규칙 활용 안에는 어간이 변하는 경우, 어미가 변하는 경우, 또 어간과 어미 모두 변하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진다. 알겠죠? 자, 다음 이제 저기 문장 성분 넘어갑시다. 102페이지. 내가 뽑아준 거 102페이지에 있을 걸 한번 봅시다. 자, 요 문장 성분 단원입니다. 문장 성분. 문장 성분 아까 쌤이 간단하게 이야기하기도 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문장 안에서의 무엇을 나눈 거다? 역할을 나눈 겁니다. 문장 안에서의 역할을 나눈 걸 우리는 문장 성분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특징 무슨 어로 끝납니다.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 맞죠? 자, 그래서 문장 성분은요, 크게 주성분과 부속성분 그리고 독립성분으로 나눕니다. 주성분과 부속성분 그리고 독립성분으로 나눕니다. 자, 그래서 주성분이란 주어, 서술어, 목적어 그리고 보어 이렇게 나뉜다. 자, 그러면 주어를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 맞지? 동작의 주체 또는 성질이나 상태의 주체가 되는 애를 주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서술어는 뭐라고 하는데요? 동작이나 행동 이럴 목적어잖아. 풀이하는 문장 성분. 자, 동작, 성질, 상태를 풀이한다라고 하면 걔는 뭐에 해당한다? 서술어에 해당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서술어에서 바로 봐야 될 고등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 서술어의 자릿수입니다. 자, 서술어는요 항상 자기가 반드시 필요로 하는 이 문장이 완성되기 위한 요건 중에서 자신의 문장, 그러니까 자신의 문장이 완성되는 요건 안에 내가 필요로 하는, 서술어가 필요로 하는 문장 성분의 개수를 정해놓고 있는 애들이 있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얘네들이 크게 어떻게 나뉩니까? 한 자리 서술어. 그렇지. 자, 다음 두 자리 서술어, 다음 세 자리 서술어. 서술어로 나눠집니다. 자, 그래서 한 자리 서술어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주어가 반드시 필요하겠죠. 주어 없는 문장은 없으니까. 그래서 주어 서술어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서술어들은 전부 한 자리 서술어입니다. 알겠죠? 한 자리 서술어. 자, 다음 두 자리 서술어 같은 경우에는 주어 플러스 세 종류를 필요로 합니다. 목적어를 필요로 할 때도 있고요. 또는 보어를 필요로 할 때도 있고요. 목보부. 자, 목적어, 보어, 부사어를 필요로 할 때가 있습니다. 각각 하나씩. 그리고 서술어입니다. 그래서 경우의 수에 따라서 두 자리 서술어 같은 경우에는, 두 자리 서술어가 쓰인 용어들 같은 경우에는 주어, 목적어가 사용되어 있을 수 있고요. 주어, 보어가 사용되어 있을 수 있고요. 주어랑 그 다음에 부사어. 부사어인데 그냥 부사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냥 부사어 아니고요. 문장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사어다라고 해서 우리는 그걸 뭐라고 하는데?
필수적 부사어라고 합니다. 필수적 부사어, 필수적 부사어라고 합니다. 자, 다음 세 자리 서술어는 경우의 수에 따라서 그러면 엄청 종류가 많아지겠네요. 왜 아닌데? 필수적 부사 무조건 좋아요. 왜? 왜가? 비슷하게 접근하긴 했는데 나 아마 예전에 멘토할 때 한번 내가 얘기해 준 적이 있을 것 같기도 해요. 부사어가 핵심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몰라도 돼. 사실은 몰라도 되는데 얘는 왜 경우의 수가 여러 개가 안 나오느냐? 보호 때문입니다. 보호를 필요로 하는 서술어는 세상에 단 2개밖에 없어. 뭔데요? 야, 중학교 안 나왔습니까? 얘기하세요. 이게 대답이 안 나온다고 이 사람들아. 참 보호를 필요로 하는 서술어 2개 뭐였어? 맞아요. 되다. 되다 아니다. 맞죠? 보호는 중학교 때 했습니다. 보호는 언제만 필요해요? 되다 아니다만 필요해요. 맞지? 그 말은 서술어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되다 아니다야. 그러면 이 되다 또는 아니다는 보호만 필요로 하지 다른 애 필요해? 필요 안 해? 필요 안 해. 그러면 보호는 제외야. 보호 제외하고 목적어랑 필수적 부사어 둘 다 들어가야지 세 자리 서술어가 되겠지. 맞죠? 자, 그래서 세 자리 서술어는요 일단 기본적으로 구조가 어떻게 되는데 주어 플러스 목적어 플러스 필수적, 우리가 흔히 필수적 부사어. 필부 플러스 서술어가 되는 겁니다. 주어, 목적어, 필부 플러스 서술어가 되는 거야. 2개는 순서 바뀌어도 상관없어. 뭔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이 서술어가요. 서술어 자기 자신을 제외하고 나머지 애들 3개를 필요로 한다고 해서 이걸 뭐라고 한다? 세 자리 서술어라고 한다. 자, 나머지는 뭐 별로 어려운 거 없고요. 자, 목적어. 나는 밥 먹었다. 목적격 조사 생략 가능한 거. 자, 그 다음 나는 밥도 먹었다. 이 도는 목적격 조사 아니죠? 보조사입니다. 보조사. 목적격 조사를 생략시키고 그 자리에 보조사가 붙는 것도 가능하다. 자, 다음 보어. 아까 이야기했고요. 보어는요 체온에 목격조사인 이와 가가 붙습니다. 나는 학생이 아니다. 너는 선생님이 아니다. 맞죠? 자, 그래서 목격조사 이가랑 주격조사 이가랑 생긴 게 똑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판단하는데? 서술어가 그렇지, 자리도 맞아요. 자, 서술어가 되다 아니다 이냐 아니냐를 먼저 판단해야지. 그래서 되다 아니다 앞에 있으면 뭐야? 뭐지? 그 이외는 뭐야? 주어겠죠. 자, 그래서 서술어의 자릿수 이야기를 했고요. 자, 그 다음 여기에서 조금 이따 이야기를 할 거긴 하지만 필수적 부사어라고 하는 거. 필수적 부사어 여기서 얘기합시다. 자, 필수적 부사어가 뭐냐면요, 그냥 문장에 부사어 쓰여 있으면 그게 전부 필수적 부사어일까요? 아닙니다. 필수적 부사어는요 얘가 빠지면 문장이 성립이 안 됩니다. 그런 애들을 필수적 부사어라고 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없으면 문장 성립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아빠와 닮았다. 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자, 이거 목적어입니까? 아닙니다. 왜 목적어가 아닌데? 그렇지. 와도 안돼. 목적어가 되면 그렇지. 을을이 들어와야지. 그러면 얘 목적어야 아니야? 아닙니다. 맞죠? 자, 아빠와가 무엇을 담다를 수식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부사어야. 부사어는. 자, 그런데 얘는 나는
닮았다라고 얘기하면 말이 돼, 안 돼? 근데 안 돼. 맞지? 자, 그래서 없으면 문장 성립이 안 되는 부사어야. 그래서 이런 부사어를 뭐라고 하는데? 필수적 부사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몇 자리 서술어야? 두 자리. 두 자리 서술어지. 맞죠? 자, 그러면 나는 그를 제자로 삼았다. 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나는 그를 제자로 삼았다 라는 문장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문장 같은 경우에는 둘 중에 뭐라도 빠지면 문장이 될까요? 나는 제자로 삼았다. 말 돼요? 안 돼. 누구를? 말 안 되지. 맞죠? 나는 그를 삼았다. 말 돼? 안 돼? 안 돼요.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 삼다는요, 누구를도 필요하고 누구로도 필요해. 맞죠? 자, 그래서 나는은 주어야. 그는 뭔데? 목적어야. 그러면 제자로가 바로 뭐가 되는데? 필수적 부사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삼다는 뭐가 돼요? 서술어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형태 삼다라고 하는 게 바로 뭔데? 세 자리 서술어입니다. 삼다가 세 자리 서술어예요. 자, 여기까지 부속성분, 독립성분 딱히 뭐 필요 없습니다. 왜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부속성분 누구 있어? 안형원. 그 다음 부사어. 얘네 공통점이 있습니다. 별로 뭐 하는 건데 둘 다. 그렇지. 자, 누군가를 꾸며주는 거야. 다른 말을 수식해주는 겁니다. 맞죠? 자, 그런데 관용어, 그러니까 쌤이 아까 얘기했지만 무슨 어로 끝나는 건 뭐라고 했어? 문장 성분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무슨 사로 끝나는 건 뭐라고 했어? 품사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관용어는 뭐가 관용어가 되느냐? 원래 품사가 관용사인 애가 그냥 그대로 관용어가 되기도 합니다. 그는 헌신발을 내다 팔았다. 왜냐면 그는 띄우고 헌 띄우고잖아. 그치? 자, 그러면 띄우고니까 이 하나의 관용사가 바로 하나의 뭐가 되기도 하는 거야? 관용어가 되기도 하는 거야. 알겠죠? 자, 다음 체온의 관용격 조사인 의가 붙는 거. 다음 용언이 관용사형 전성의미를 붙여서 이야기가 되는 거. 부사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원래 부사였던 애가 그대로 부사가 되는 거. 다음 체온의 부사격 조사가 붙습니다. 부사격 조사는 되게 많아요, 종류가. 자, 다음 용언이 부사형 전성의미를 붙어가지고 만들어지는 거. 마찬가지로 부사형 전성의미 역시 굉장히 많습니다. 알겠죠? 다 외울 수 없어요. 자, 그리고 이 부분 기본적으로 수의 성분이지만이라고 되어 있는데 수의 성분이 뭐냐면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 있죠. 이런 애들을 수의 성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의종 명사 앞에 있는 관용어는 생략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합니다. 맞죠? 나는 빵 한 개를 먹었다. 나는 빵 개를 먹었다. 말 돼요? 안 되죠. 빵 한 개를 먹었다 할 때 이 한이 바로 뭔데? 저기 뭐냐? 수관용사입니다. 관용사.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 몇 개를 먹었다. 개가 바로 의존명사잖아. 의존명사 앞에 있는 이 관용사 또는 관용어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성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을 필수 성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필수적 부사어 역시 마찬가지죠. 어떠한 특정 서술어에게 있어서 서술어가 필요로 하는 부사어는 생략이 불가능합니다. 자,
자,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필수적 부사어라고 한다. 자, 다음 독립성분 세 가지 있었죠. 감탄사, 그 다음 체험 플러스 혹격조사. 혹격조사라고 하는 게 뭔데? 누구를 부르는 거. 누구야, 누구야? 누구이시여, 신이시여, 하늘이시여. 자, 다음 제시어, 청춘. 그는 듣기만 해도 가슴 설레는 말이다. 이런 식으로 앞에 표제어로서 나오는 단어, 이런 것들이 전부 독립어에 해당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다음 거 넘어가도록 할게요.